최고죠 사실. 지원 규모가 엄청난데요. 유일하네요. 한국이 최고네요. 역시. 이제부터 우리 글로벌 비즈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와 우리 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할게. 우리 부는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의 진흥처에 이제 속한 부이고, 우리 처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영학 연구부,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부, 그리고 워터 캠퍼스부 세 개로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 물영학 연구부 같은 경우는 이 기술 개발에 대한 R&D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이 성격이 강하고, 또 글로벌 비즈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에 특화된 해외하고 국내에 대한 지원 사업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워터캠퍼스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에 대한 지원 사업과 창업벤처 기업에 대한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 부마다 이제 지원 사업의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 비즈부는 이름부터 글로벌이 들어가는데 다들 영어를 좀 잘하시나요? 그럼? 우리 부는 영어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중국어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뭐 중동이나 뭐 이런 사람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까지는 꼭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그 지원한다는 마음이나 이런 것만 있으면은 충분히 글로벌 비즈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서에 영어를 한마디도 못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앞에 바로 있지 않습니까? 저역해서 말한 거 아니야? 이제 기본적으로 물산업 자체는 이제 국내에 또 이제 판로라든지 판매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내에 대해서도 뭐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어라든지 꼭 이제 어학이 필수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름은 글로벌 비즈부지만 국내부터 해외까지 모든 사업을 다 지원하는 멋있는 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네. 첫째, 우리 해외 지원 사업의 명칭은 물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는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사업과 ODA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분류가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는 해외 쪽에 필요한 이제 물류하고 해외 인증, 그리고 이제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기업들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 그 ODA 사업은 이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제가 우리나라가 수질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원조 사업을 하는 그런 이제 지원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원 사업들의 지원 대상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외에도 비입주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이면서도 물 분야에 대한 사업을 한다는 기업에 대해서는 뭐 저희 지원 사업에 대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 입주 기업과 비입주 기업에 대한 이제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약간 차등을 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 산업이라는 게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확한 자격이 있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물 산업이라고 하면은 분야가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물, 이게 정수 분야도 있을 거고, 뭐 화장실이라든지 하폐수, 그리고 그 반도체 같은 이제 초순수 이런 분야까지 물 분야는 정말 다양하고, 사업에 대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물 분야로 제가 또 있을 뿐더러, 그리고 처리장에 대한 운영 이런 부분도 우리의 물산업 분야로 볼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이제 모니터링 이런 부분까지 물산업 분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물산업 분야 자체가 범위가 많이 넓다고 그래 생각해도 물산업이 엄청 분야가 다양하네요. 아까 전에 입주 기업이랑 비입주 기업이랑 지원 금액에 대해서 약간 비율이 있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입주랑 비입주 기업이랑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입주 기업분들 대상으로는 한 90% 정도 이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총 사업비의 90%.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비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약간 차등을 둔 이제 7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이제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입주 기업과 비입주 기업의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왜 그런지 설명 좀 가능할까요? 실제로 이제 그 국가물산업 클러스터라는 거는 여기 안에서 그 입주한 기업들이 각자에 대한 기술 교류라든지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시너지 효과를 가지기 위한 클러스터의 조성의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입주하기 위해서는 뭐 공장을 새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사무실을 인테리어한다든지 기본적으로 그 입주한 거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 왔었을 때에 입주 기업보다 그런 혜택을 좀 준다 그러면은 그 입주에 대한 입주율도 많이 높아질 거고 요 안에서 그 기업 간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나 그 기업 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이제 도모하고자 입주 기업에 대한 비율은 좀 차등을 좀 두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에 대한 혜택이 엄청나네요. 네. 우리 부에서 하고 있는 해외 지원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민간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해외에 아는 사람도 없고 바이어도 없고 어디서 사업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쌓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그 예산적인 부분이 그 해외 사업 진출하기 위한 장애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그 민간 협력 사업상에서는 이제 환경부, 뭐 대구시, 수자원공사, 인증원, 이제 우리 물산업 클러스터까지 해서 그런 이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소기업 대신해서 판로를 열어주고 그리고 각 기관마다 투자금을 이제 모아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제 해외 투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2년 동안 진행하고 있고 1년에 1개 아니면 2개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해외 진출에 대한 판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민간협력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 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거는 저 각 기관마다 부담금이 좀 다르긴 한데 지금 물산업 클러스터는 연간 2억 그리고 2억이요? 예, 2억. 엄청 많이 주네요. 그리고 작년 22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러니까 소수력 발전이나 사업에 대해서 그 기업이 선정이 됐고 그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에 대한 20억 사업을 이요?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가 엄청난데요. 글로벌 비즈니스는 해외 쪽에 대한 지원 사업도 있지만 이제 국내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그 사업명 자체가 이제 워터 파트너 지원 사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전시회라든지 국내 전시회라든지 또 코로나 시기 때 우리 기업들이 이제 해외를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쿠트라라는 그 해외 네트워크나 인프라가 넓은 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수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뭐 코로나 시기에도 꾸준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코로나가 이제 좀 잦아지는 시기를 맞이해 가지고 점차 이제 뭐 중동이라든지 미국 시장이라든지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전시에 참여를 확대해서 기업들이 이제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물산업 클러스터가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돕고 있는데 그럼 해외 기업들이 국내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물산업 클러스터가 하는 것도 있나요? 물산업 클러스터 자체가 그 물산업진흥법에 기반을 해서 이 클러스터라는 게 조성이 되어 있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물산업 클러스터의 입주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상 자체는 해외 기업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유수한 뭐 우수 기술이라든지 또 국내에 이제 진출하고 싶은 기업들에 대한 문의가 아까 해외 전시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기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희 그 한국에 대한 기업과의 뭐 합자 회사라든지 뭐 MOU라든지 아니면 해외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이제 뭐 지사를 설립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안내를 해서 뭐 우리 물기업과 해외 우수 기업이 같이 이제 기술 개발이라든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뭐 안내라든지 뭐 방향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산업 클러스터가 국내 물기업들의 소통의 장이 되는 공간이네요. 그럼. 그래서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자체가 이제 그 요즘에 많이 하는 플랫폼, 그러니까 모든 물산업에 대한 뭐 정보라든지 사업에 대한 뭐 공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클러스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의 기능은 각자 흩어져 있는 그런 물산업에 대한 기능이다 이런 부분을 국가물산업 클러스터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편하게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편하게 기업들이 요거를 활용해서 사업이라든지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그게 최고의 우리 기능이 아닐까 그래서 생각됩니다.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엔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정보 같은 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입주 기업들은 일반 대학교나 뭐 개인이 아닌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에 최고의 목적은 매출, 판매에 대한 정보가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 국내의 물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관내에서 대부분 다 그거에 대한 발주라든지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우리 같은 환경공단은 또 핫패스 쪽에
그런 시설을 발주를 하고 또 관련된 광급자재나 이런 부분을 직접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기업들한테 주기적으로 누리집이라는 이런 데에 공개도 하기도 하고 뭐 설명회라든지 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해외에도 똑같은 목적인 뭐 발주 계획이라든지 시장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기업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주요한 기능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게 가장 좋죠. 돈이 최고죠, 사실. 그럼 수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면 최고겠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좀 많이 딱딱하다는 그런 느낌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업에 대해서 좀 딱딱한 그런 성격의 지원 사업은 우리 글로벌 비즈에서는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내가 요런 분야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고 그 해외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물류비가 많이 오르고 기업 입장에서 해외 수출하는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해외 수출 물류에 대한 지원도 좀 하고 있고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인증 제도를 취득을 해야만 그 나라에 대해서 수출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해외 인증 취득에 대한 뭐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인증 취득 비용이라든지 또 인증 취득하더라도 유지비 같은 비용이 기업 입장에서는 매년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선정 절차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원 분야를 공지를 하면 기업들이 뭐 원하는 지원 분야를 우리한테 신청을 하고 그 신청한 기업을 또 평가위원회 내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기업이 선정이 되고 그리고 연말에 거기에 대한 실적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뭐 기업을 매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만 보면은 정말 국가 울산업 클러스터가 많은 일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국가 울산업 클러스터 같은 기관들이 혹시 있나요? 실제로 물산업 자체가 그 시장성이 이제 점점 커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각 국가마다 이제 물산업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곳에도 클러스터라는 개념이 있고 미국이라든지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클러스터에 대한 기능을 하고 있긴 한데 각각마다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네덜란드에 있는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기업들 위주로 이제 클러스터에 대한 조성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공공기관, 그러니까 환경부나 공기업에서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기업들을 이제 이끌고 가는 그런 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좀 볼 수 국가 있습니다. 차원에서 저희는 진행하고 있네요. 물기업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 판단하기에는 선진국에 대한 기술 분야는 100%는 아직 뭐 달성해야 될 과제가 좀 남아 있고 또 반대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좀 저렴한 또 제품과도 이제 우리가 경쟁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공공 성격인 이제 환경부나 이제 클러스터 차원에서 우리 입주 기업들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이제 브랜드도 홍보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지원을 공국 쪽에서 하는 게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한 그 클러스터와 약간 차별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가 정말 뛰어나네요. 역시 유일하네요. 한국이 최고네요. 역시. 그래서 그 클러스터가 두 가지 해결해야 될 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진국의 우수한 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도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9개 부 전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최고의 목표는 해외 수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부별로 기능을 열심히 해서 거기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열심히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혹시 과장님이 드시고 계신 커피도 완전 물산업인 거네요. 그렇죠. 다음에도 여기 물산업 클러스터 마크를 인정한 그런 깨끗한 물로 커피를 만든다는 이런 것도 나중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그럼 그렇게 정화된 생각되네요. 물로 커피를 마시는 건가? 과장님 먼저